서플리멘탈 텍스를 내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셀러가 예전에 50만 불에 구입한 집을 우리가 60만 불에 구입했다면 우리 금액 60만 불과 셀러가 처음 구입한 50만 불 차이인 차액 10만 불에 대한 세금을 내시게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사고자 하는 집의 재산세, 만약에 HOA가 있다면 그 비용 플러스 집보험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자율은 크레딧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크레딧 점수를 720점 이상으로 유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 가장 궁금한 이야기, 질문과 답변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표님, 이 집을 사고 싶어도 요즘 매물이 너무 없잖아요. 대표님 느끼시기에도 실제로 매물이 좀 없나요? 저도 요즘 제일 걱정인 부분인데요. 손님들께 보여드릴 물건이 없을 때가 많아요. 보여드려도 또 딜이 안 될 때가 또 많이 있고요. 네. 제가 부동산 경험 12년 하면서 이런 마켓은 처음 겪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집이 너무 없으니까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혹시 팬데믹으로 인한 모기지 유예 혜택 끝나면 은행 차압집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시는 바이어분들도 솔직히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먼저 쇼세일, 포클로저, 뱅크 온의 개념을 좀 아셔야 하는데요. 먼저 쇼세일이나 포클로저 집은 은행에서 차압이 진행 중인 매물로서 실제 거래가 가능하게 되기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택 매매와 비교한다면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네요. 네,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은행에서 차압 절차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제 매물로 연결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요즘은 예전처럼 집값이 현저하게 싸게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옥션이나 은행집을 사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좀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일반 바이어라면, 특히 불인이라면 쇼세일이나 포클로저에는 관심 가질 이유가 없다고 봐도 될까요? 그런데 뱅크 오운드, 부동산 용어로 REO, 리얼 에스테이트 오운드라는 은행집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한번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은행이 가진 집이라는 뜻일까요? 맞습니다. 쇼세일이나 포클로저와 다른 점은 모든 차압 절차가 마무리되어 은행이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은행이 주인인 매물이고요. 그래서 바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포클로저와 은행집, REO를 혼동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은행집은 리스팅을 좀 기다려 볼 만한가요? 사실 10년 전만 해도 이런 은행집 또한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요즘은 리스트도 많이 나오지 않고 있고 또 가격도 매력적이지 않아서 그 또한 권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불인이로서는 셀러 마켓이 좀 안정이 되고 일반적인 매물이 더 많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입장을 바꿔서 핫한 셀러 마켓이다 보니까 이제 집 소유하신 분들은 집을 파는 것에 대한 고민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대표적인 셀러의 고민은 이거죠. 고쳐서 비싸게 팔까요? 아니면 그냥 좀 싸게 팔까요? 솔직히 이런 질문을 주실 때가 가장 어려워요. 딱 정답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일단 내가 고쳐서 파는 비용과 크레딧을 주는 비용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네, 고치는데 드는 비용이 집값에 잘 반영이 되는지 생각해 보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 마음 들게 집을 고쳤다고 해서 집을 사고자 하는 바이어가 그 부분을 다 마음에 들어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새로 카펫을 바꿨어요. 네. 그런데 바이어는 마루를 선호할 수 있거든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작은 공사라도 이제 사람들이 좀 오가다 보면 시간과 노력도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은데 괜한데 비용을 들이지 않는 게 좋겠네요. 차라리 카펫을 바꾸는 비용만큼을 바이어에게 크레딧을 준다면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고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꼭 그렇지 않은 게요. 집을 최대한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데에는 투자를 좀 하셔야 합니다. 특히 주방이나 화장실의 묵은 때나 곰팡이 등은 바이어들의 구매 욕구를 확 떨어뜨리게 할 수 있거든요. 네, 큰 것을 고칠 게 아니라 작은 것을 좀 섬세하게 살펴보고 정비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블라인드나 창문 등에 기름칠을 해서 좀 더 부드럽게 한다라든지 고장난 전구나 더러워진 조명은 좀 미리 바꾼다라든지 경보기 같은 것도 미리미리 잘 준비해 놓는다면 애정을 가지고 잘 관리된 집이라는 것을 좀 바이어에게 보여줄 수 있거든요. 네.
사람이 의외로 작은 것에 실망하고 또 작은 것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이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준비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집에 대한 제3자의 조언도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그런 부분은 에이전트의 몫인데요. 또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에이전트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셀러분들 또 각자의 성향에 맞는 에이전트 분들을 만나서 또 상담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와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앞으로의 주택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솔직하게 요즘은 전망을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상이 전혀 안 되거든요. 예전에 서브프라임 때에는 어떻게든 정리가 되었어요. 네, 하지만 지금은 팬데믹 자체에 대한 예측이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질병의 경과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경기 부양책이 1년 넘게 지속이 되면서 실업급여, 각종 지원금, 모기지 유예 등 현금이 직접 풀리고 있는 것 또한 부동산 시장의 예측을 좀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네. 팬데믹이 막 시작됐을 때는 당시 충격으로 부동산 시장뿐 아니라 뭐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방어하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지만 1년여간 참 예측할 수 없는 양상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현재 셀러 마켓이 언젠가 소강 상태가 될 것이고요. 모기지 유예와 경기 부양책이 마무리되는 그 이후부터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면밀히 생각해 보시고 고려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좀 염두에 두면 좋을까요? 이 주택 시장은 융자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잖아요. 은행은 예전에 서브프라임 같은 사태를 다시 만들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은행들이 여러 모기지 프로그램들을 눈에 띄게 줄이고 있고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앞으로 점점 더 융자 승인이 쉽지 않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셀러 입장이시라면 현재 소유한 에셋을 생각해 보실 게 아니라 은행에 가지고 있는 채무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의 플랜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본인이 바이어라면 앞으로의 집값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 집을 살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조건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네. 기회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네, 지금은 시장이 좀 불투명하다, 조금 기다리면 좋아질 것이다, 아니면 또 반대로 조금 있으면 마켓이 더 안 좋아져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말들을 잘 생각해 보면 대부분 결론은 어쨌든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완벽한 시기는 절대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주변의 의견이 아니라 본인이 본인에게 완벽한 시기를 만드시는 게 포인트고요. 그 기회는 나라의 경제 상황,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아니라 나의 준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람이라서 눈 감고 귀 닫고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흔들리지 말고 뚝심 있게 좀 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너무 준비만 하지 마시고요. 주택 구매 의지가 있으시다면 매물이 없다고 멈추지 마시고 관심 없는 매물이라도 그냥 넘기지 않는 상태에서 좀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장 그 집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 구매하는 데는 정말 공부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정말 구매 계획이 전혀 없던 집을 그냥 보러만 갔는데 그 집을 구매하게 됐잖아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집과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보시다 보면 좋은 집을 꼭 만나게 될 수 있거든요. 네.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모든 한인들이 주택 구입과 목돈을 만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동산이나 재정 상담에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213-631-0874 또는 kevinkim4989@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신다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 속시원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케미부동산 가장 궁금한 이야기 2회에 나누어서 질문과 답변 시간 가져봤습니다. 저희 케미부동산 이야기팀은 여러분의 건강한 부동산 생활을 위해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문과 제안을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은 케미부동산 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희도 여러분의 건전한 부동산 생활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도시에 가고 싶다 애너하임에서 뵙겠습니다. 슬기로운 케미 부동산 시청자 여러분, 편안하고 건강한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가 함께 상생하는 상생 성공하세요. 고맙습니다.